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생명은 10일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다이나믹한 나라여서 다양한 이슈들이 자주 등장하니까,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막 발생한 이슈가 지난 이슈로 쉽게 덮어버리기 때문인데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지난번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엄청난 참사여서 예외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최순실 게이트 역시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릅니다. 연일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사회 각 분야에서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최순실 게이트의 끝은 어디일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언제나처럼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검찰이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게 아니라 늦었죠, 뭐.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 최순실 씨 그 국정농단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은폐했던 것은 아닌가. 또 그 롯데에 대한 그 압수수색 등 이 검찰의 그 수사 정보를 그 최순실 측이 그 흘려준 것은 아닌가 하는 이제 의혹 혹은 혐의를 이제 받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자택에 대한 그 압수수색은 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이 직권남용과 그 횡령 등의 혐의로 이제 수사를 의뢰한 지 84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죠. 늦어서 한참 늦은 그 지각 압수수색이어서 과연 이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예. 이 검찰은 그 어제 그 압수수색에서 그 우 전 수석과 그 아내의 그 휴대전화 그리고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이 두 상자분을 압수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과연 여기에 이제 뭐 얼마나 유의미한 자료들이 좀 들어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검찰 어제 그 차은택 전 그 창조경제추진단장 이 CF 감독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그 강요와 그 직권남용 횡령 등의 혐의로 이제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좀 아쉬움이 남는 게 검찰이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병우 수석이 그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훈시하는 듯한 모습의 사진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좀 이런 걸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러니까 좀 안 보고 있을 때 안 보일 때 좀 잘 해야 되죠. 이제 이렇게 신용 얘기를 해가지고는 뒤늦게 신용 얘기를 해서는 별로 좀 따기 힘들죠. 네. 국민의당이 어제 당론으로 박 대통령 하야를 결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당 어제 그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박근혜 대통령 그 퇴진 운동에 그 적극 나서기로 그 당론을 정했는데요. 이 정의당에 이어서 이제 국민의당도
이 박 대통령 퇴진, 즉 그 하야를 이제 당론으로 정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 당 차원에서의 그 퇴진 서명 운동도 그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그 어제부터 뭐 일부 그 홍대 앞에 나가서 이 서명 운동을 좀 했다고 하죠. 서명을 좀 받았다고 하죠. 예.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일찍부터 그 박 대통령 그 퇴진 쪽으로 좀 입장을 좀 정리를 했고 여기 이제 그 거국 중립내각 구성과 그 박 대통령 그 이선 후퇴 요구가 도대체 그 이선 후퇴가 어디까지냐? 맞아요. 이런 논란. 그 요구 자체가 상당히 좀 애매하죠. 애매해요. 아니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박 대통령이 또 이를 이제 말하자면 도대체 이선이 어디냐? 뭐 유연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청와대와 그 친박의 그 유연 시비. 이래서 오히려 그 야권의 그 조세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이제 두루 고려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그 박 대통령의 퇴진을 그 요구하는 여론이 지금 여론조사 결과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이 퇴진 쪽으로 좀 당론을 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야3당의 이선 후퇴 개념에 대해서 야3당의 얘기도 모두 다르고 각 정당 내에서도 얘기가 모두 달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뭐 박 대통령이 모두 다 내려놓겠다. 이렇게 그냥. 아니 근데 모두 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건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죠. 그건 맞는 정치적으로 풀 수 있다면 이제 그런 정도인데. 그러니까 여기 그게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민이 이제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의 역할과 권한을 둘러싼 의혹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도 헌법을 무시하면은 이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당도 뭐 처음부터 좀 스텝이 좀 꼬였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왜 항상 그렇게 스텝이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모두. 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예? 네. 이분도 이게 참 모호한 얘기를 해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지 이게 해석이 분분해요. 예? 네, 엊그제는 이제 뭐 그 외치 원안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한 바 있었죠. 근데 그것도 위헌적인 얘기죠, 사실은. 따져보면 다 위헌인, 지금 이야기 자체가 이선 후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그런데 박 대통령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은 그 위헌적인 또 행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의혹의 행위를 이 위헌적인 요소로 또 이걸 해결해야 하는 거는 그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그런 논리도 법이 무엇일까가 정말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전 대표 어제 오전 그 자신의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미국 사회의 그 양극화와 그 기득권층에 대한 그 국민 분노가 미국식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서 표현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우리 그 촛불 집회에서 그 수십만 명의 그 시민들이 그 표출하고 있는 분노의 배경도 다르지 않다. 이 분노를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그 정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이제 그 결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재인 전 대표, 이 박 대통령은 그 내치뿐만 아니라 그 외치에서도 그 신뢰를 잃었다면서 이 대통령은 마음을 비우고 국정에 손을 떼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 이제 뭐 청와대나 박 대통령 생각은 또 이제 달라서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냐 이제 이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국민의 분노가 미국식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서 표현됐다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미국식 민주주의나 우리나라식 민주주의나 민주주의는 다 똑같거든요. 그게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라는 거죠. 본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글쎄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을 전국 수습의 전기로 삼겠다. 지금 이런 얘기인 모양인데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또 연관이 되는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네. 이른바 트럼프 쇼크를 그 국면 전환의 카드, 위기 탈출의 기회로 좀 활용하겠다. 이제 이런 구상이라는 건데요. 이 청와대는 그 안보와 그 경제 분야의 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이 국정 공백이 없어야 된다는 점을 이제 그 누차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 박 대통령의 그 외교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좀 부각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어제 그 이제 박 대통령 그 트럼프 당선자와의 그 통화를 했죠.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이 9개국 이제 그 정상들과 이제 통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좀 끼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르술탄 이 카자흐스탄 그 대통령과의 그 정상회담도 이제 일정대로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교 안보 공백이 없도록 야당의 그 한시바삐 그 총리를 좀 추천해달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정진석 원내대표 어제 그 기자 간담회를 가졌죠. 이 트럼프 당선에 따른 그 초당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 야당이 빨리 국회 그 총리 추천 등 그 정부의 그 조기 정상화에 협력해달라. 이렇게 이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 트럼프가 아웃사이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을 도왔던 사람들 대부분 아웃사이더라 가지고 이게 인맥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일본은 다음 주에 정상회담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굉장히 예? 빨리 하잖아요. 해서 예. 이미 가기로 했죠. 네. 예. 정상회담 가기로. 새누리당은 하지만 내부 정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 네. 김무성 전 대표 어제 그 박 대통령의 그 이선 퇴진을 이제 거듭 요구하고 나섰죠. 네, 어제 이제 국회에서 열린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그 한국 경제와 그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그 긴급 세미나에서 이 위기의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도입시한 채 그 대증적 요법으로 일관하다가는 이 퍼펙트 스톰으로 다가오는 경제 안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 이 박 대통령은 그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그 거국 중립 내각이 그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그 따라야 한다. 이러면서 그 박 대통령의 탈당 그리고 이선 퇴진을 이제 거듭 요구를 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어제 그 한국과학기술원 그 강연 후에 그 기자들과 만나서 이 재창당이든 뭐든 당연히 그 혁명적인 변화가 그 필요한 것은 맞지만은 기존 지도부의 그 책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뭐 김무성 대표의 이선 후퇴 그 이선도 또 다른 의미의 이선이니까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이선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요즘 말이에요. 이 대통령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선 후퇴 얘기는 사방에서 나오는데 그 이선 후퇴 얘기하는 사람마다 개념이 저마다 다릅니다. 책임 총리도 사실 이게 헌법에 규정된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책임 총리라는 말 성립하지 않는다. 또 한쪽에선 그래요. 현행 헌법으로도 충분히 국무총리한테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분분한데요. 자, 그리고 이 해법이라는 게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헌법학자와 함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상겸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지금 말이에요. 네. 이 박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 그럼 예. 본인이 이제 임명하겠다. 총리가 내각을 통원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각계에서 추천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왜냐하면 일단 헌법 86조를 보면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그랬는데 헌법 78조는 이런 또 표현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지명해서 국회에다 올리면 국회에서 동의하면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내각 통할총리라는 자체는 사실은 표현이 그거는 국무총리 규정에 보면은 86조 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서 대통령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그죠. 행정각부를 예. 통할하기 때문에 총리한테 결정권은 없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원정부제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자꾸 여러 가지 해석하는 거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죠? 그러니까 책임 총리나 거국 중립 내각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헌법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헌법에는 분명히 대통령에게 모든 행정부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요. 예. 또 대통령은 69조에 보면 선서를 할 때 헌법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헌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내용을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을 본인이 주셔야 되는데 근데 헌법에는 분명히 대통령이 모든 행정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헌법적으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에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법적 책임은 대통령한테 가 있고요. 대통령이 서로 위임을 해서 총리한테 준다 하더라도 결국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그 국정 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 행위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 책임을 총리한테 지운다는 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법적으로는 최종적인 결정권과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된다는 소리죠. 근데 지금 야권에서는 또 대통령의 이선 후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내치는 총리가 맡고 외치는 대통령을 맡아야 된다. 뭐 그저 문재인 전 대표는 뭐 국군 통수권 외교가 다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런 것 이게 사실은 아무리 정치적 뭐 수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상 무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선 후퇴가 뭐 어디까지 가능하지 않은 거네. 애당초부터 본다면.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이원정부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의원내각제적인 발언인데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헌법을 개정해야지. 현행 헌법에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헌법에 보면 문재인 전 대표도 그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고유권한이라는 의미 자체가 이미 헌법에 대통령에 전속되어 있는 권한이라는 소리거든요. 예. 그거를 갖다가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처럼 총리하고 나눈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정치권에서는 말이에요. 뭐 군통수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 정지는 정치사회적 합의로 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건 뭐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인데 정치적으로야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군통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의 대표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에 규정이 있어서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대통령이 이런 걸 못하려면은 헌법 71조에 보면 있습니다.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만 국무총리라든지 그 정부 조직부에 따라서 순서를 정하는 국무위원들이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이 사고를 당했다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 뭐 국무수행 중에서 사망을 했거나 또는 무슨 어떤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 몸을 다쳐가지고 이런 경우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 사회적 합의로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헌법에 없는 초헌법적인 행위를 하겠다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거죠. 하야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야 이제 스스로 물러나는 거니까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난다는 데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사실은 대통령은 임기가 할 때까지는 스스로 물러나지 못하게 헌법에 돼 있지만 그 임기제가 대통령제에 중요한 스스로 물러나겠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대통령은 법적으로 사실은 책임을 재임 중에는 지지 않도록 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소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게 명백하면은 국회에서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형태인 탄핵 소추로 가는 것이 이제 헌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수님, 근데 이제 지금 드러난 의혹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요. 이런 의혹이 만일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상 대통령도 헌법을 위반한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죠? 그렇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탄핵 소추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면 드러난 의혹은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라는 것도 역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그런 의혹이고 그런 의혹 때문에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것도 초헌법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정권들이 헌법을 유린하고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 의도대로 헌법을 개정했고 그런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교훈을 해서 지금 이 시점에는 우리가 헌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사실은 일을 해결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그 일을 해결하기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그거를 헌법을 준수하면서 대통령한테 헌법과 법률이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게 뭐 어찌됐건 이번 수사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게 될 거 아닙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 사실은 탄핵 소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탄핵 소추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뭐 대통령 스스로 내가 책임지고 물러나겠다 해서 뭐 조기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되든지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헌법을 개정함으로 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렇죠. 이제 대통령도 임기 내에 개헌을 약속을 했으니까 그 개헌이 할 때까지만 내가 잘 관리하고 그 이후에 물러나겠다. 뭐 이런 모양새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뭐냐면 자, 만일의 경우에 대통령이 하여간 탄핵이건 하여간 내려왔어요. 예? 네네. 그러면 이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교수님 이게 지자체장은 원래 대선 3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는데 이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일 전 24일 전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법적으로는 3개월 전에 해야 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유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잠깐 보도된 것 같은데 보궐선거 기준으로 한다. 30일 전에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번 그 선거 자체가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한정적인 그런 어떤 규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본인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겠죠. 참,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씨가 영국에서 우리나라를 입국한 이유가 이 돈 세탁 혐의로 독일에서는 조사받을 위치가 됐는데, 돈 세탁, 겔트 파션이겠죠, 독일어로. 이 돈 세탁은 종신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망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독일에서 돈 세탁 종신형입니까? 독일에서는 중형입니다. 돈 세탁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사실은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이 돈 세탁은 그 국가 간의 협정이 맺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거래정보특별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그 각 정보를 갖다 은행 거래 정보를 갖다가 이제 그 협정을 맺은 국가들끼리는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위험에 노출됐을 때 독일은 우리보다는 훨씬 형이 강하거든요. 종신형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독일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형량이 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대통령 검찰 수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대통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형사소송법에는 수사부터 기소해서 재판에 이르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절차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 불소추 특권이라는 건 결국 수사도 대상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내가 의혹을 해소시키거나 내가 받음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조사나 수사를 받겠다면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건 당연히 그러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상겸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 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도르코 페이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전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들뜬 잇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시죠? 잇몸 건강을 위해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예, 지금 날씨는 좀 개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비가 도로에 많이 비가 온 흔적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아침 오늘 새벽에는 강북강변에서 약간 사고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금요일 아침 가뜩이나 밀릴 텐데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7시 39분 58초 지나고 있습니다. 김재윤 캐스터. 네, 출발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비롯해서 고속도로 일부 구간 이미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 길, 판교부터 성남까지 차량 정체가 되고 있고 송파 부근 1, 2차로에서는 낙하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2차로 미리 피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반대편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가는 길은 퇴계원 부근 일대 그리고 남양주부터 상일, 광암터널에서 서하남 까지 모두 앞에 10km 구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시구간 정체인데요. 한남에서 서초, 이후로는 신갈에서 수원 사이로도 정체가 되고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달래내부터 반포까지 밀립니다. 또한 부산 쪽으로 가는 길 멀리 천안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장애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 옆으로 가는 언주로도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가는 길, 특히 내곡나들목 부근 지나는데 시속 20km 안팎으로 이동을 합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얼마나 역사에 소금을 뿌렸으며 객관의 현미경으로 살폈는지 염려스러울 뿐이다. 조정래 선생이 대하소설 태백산맥 서문에 적은 글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로 보면은 웬만한 소설 영화보다도 더 소설 같고 영화 같은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물론 실제로 영화화되긴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연급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요. 이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진담 반 농담 반으로 100년 후 우리 역사책에 나와서 많은 이들이 놀라움을 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태백산맥의
문학의 작가 조정래 선생님 전화 연결해서 현 시국에 대한 생각 그리고 재출간된 태백산맥 얘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국 이 최순실 씨는 아마 100년, 200년 후 역사 교과서에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 조 선생님은? 참 비극적인 이야기인데요. 빨리 묻혀져서 잊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빨리 해결을 잘하는 길밖에 없겠지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이슈들이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시국에 대한 얘기 조금 이따가 여쭙고요. 일단 태백산맥 말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 조정래 선생님 태백산맥 나온 지 30주년 맞은 거죠, 그죠? 예. 야, 근데 이 30년 동안 잊혀지지 않고 꾸준한 사랑받는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참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습니다. 예, 독자들께서 열심히 읽어주신 게 이제 이 생명 유지해 온 길인데, 고맙고 작가로서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겠지요. 고맙고 또 고마운 일이죠. 근데 우리 조정래 선생님이 소설 쓰기 시작하신 게 40 넘어서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28살에 네. 등단을 했고 40살에 태백산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을 맞은 거군요. 예. 근데 솔직히 이런 거 좀 죄송한데 이 사모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인지세가 꾸준히 잘 들어오시니까. 네? 어떻습니까? 예, 그런 대로 체면 유지하고 살 수는 있죠. 근데 태백산맥이 이렇게 인기 끌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분단 때문에 왜곡이 심했던 우리의 역사의 진실을 알고 싶어한 욕망, 욕구, 그리고 분단된 현실이 통일로 가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두 가지 겹쳐서 독자들이 계속 관심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태백산맥 청소년판도 출간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출간됐습니다. 출간됐습니까? 예. 예. 아니 이거 요새 이 청소년들도 상당히 지금 무력증에 빠진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이른바 순실증, 순실무력증 이런 말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예, 저 무슨 뉴스를 통해서 잠깐 들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 지방 학생들이 내일 모이는데 차비가 없으면 못 온다고 그러니까 모금이 되는데 하루에 4천만이 모았답니다. 7시간 만에. 이것이 이제 민심이라는 건데요. 참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제가 볼 땐 그래요.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에는 일단 정유라로 상징되는 어떤 일부 특권층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행태에 대해서 이게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은 분노하는 거고 그리고 또 나이 들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투표에 의해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배신감 같은 걸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젊은 학생들은 나도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지금. 지금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가 역사가 길어지면서 부익부 빈익빈이 완전히 공고하게 자리를 잡아버림으로써 가난한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는 시대로 박준희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보다는 배경이 있어야만 출세한다고 대답한 것이 5, 6년 전에 벌써 70%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최순실 사건이 터지면서 청소년들에게 더 나도 금수저로 태어났어야 할 텐데 하는 절망감을 주는 것인데 이건 어른들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렬하게 어른들이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어른들 책임이죠. 이게 참 저도 걱정이 되는데 우리 조정래 선생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좀 이런 그 시국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발언을 해주셨는데 자 우리 조정래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해법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정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매스컴이 지금 대통령의 그 인기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지지율이 제로에 가까워 와 있습니다. 국민 전체가 불신한다는 것인데 그러려면 그 다음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이 빨리 이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는 특정 여론조사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방송법 요거는 일단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이 선거나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는 저희가 표본 오차 이런 거 쫙 얘기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그냥 대충 말씀해 주셔가지고 개인적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선 후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선 후퇴.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난국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긴 할 텐데 항상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선 후퇴했다고 그랬다가 아닐 수도 있고 또 갈등이 총리와 벌어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예. 옛말 우리 어른들이 남긴 속담에 고름이 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죠. 사실 지금 이런 상황 소설 소재로도 좋은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만 좋다라는 표현이 뭐합니다만. 예? 극적 사건일수록 소설이 잘 되는 것이니까 예. 소설로 충분하지요. 그러면 우리 조정래 선생님 다음번 구상으로 좀 이런 소재를 사용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다음 작품이 이제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이기 때문에요. 예. 이런 문제가 포괄적으로 포함될 수 있겠지요. 그러시군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진짜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이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 선생님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